캔자스 시티에서 워싱턴 DC에 이르는 미국 절반 지역이 눈폭풍, 폭설에 파묻히고 북극 한파에 얼어붙어 거의 마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47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6일 연방의회에서 공식 인증되고 선포됐습니다. 트럼프 2기의 불법 이민 통제, 실업률 하락, 테러 차단 등에서 미국민들은 높은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톰 호먼 국경총수는 형사범죄 외국인들과 추방령 무시 잠적자들을 집중 추적 체포해 신속 추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진영에서는 10에서 20% 일괄 관세 대신 국방, 에너지, 의약품 등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캔자스 시티에서 동부 워싱턴 DC에 이르는 미국 절반 지역이 겨울 눈폭풍, 폭설에 파묻히고 북극 한파에 얼어붙어 거의 마비되고 있습니다. 26개 주 1,500마일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적어도 5 내지 8인치, 많으면 14 내지 16인치의 폭설이 퍼붓고 화씨 10도, 섭씨 영하 12도 이하, 심한 지역은 화씨 영하 25도, 섭씨 영하 30도의 북극 한파에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레이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첫 겨울 눈폭풍이 워싱턴 DC와 중부 지역을 강타하며 26개 주 1,500마일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적어도 5에서 8인치, 많으면 14 내지 16인치의 폭설을 퍼붓고 화씨 10도, 섭씨 영하 12도, 심한 지역은 화씨 영하 25도, 섭씨 영하 30도의 북극 한파에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과 전력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눈과 얼음, 강한 바람은 수백 건의 사고를 일으켰고 수많은 항공편과 기차가 취소되었으며 수십만 가구가 전력 중단을 겪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를 포함한 중부 지역에서는 폭설과 강풍, 얼음이 동시에 몰아닥치며 수백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수많은 항공편이 취소되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이미 5인치 이상의 눈이 내렸고 이 지역은 2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청사들이 모두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인증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마리엘 바우처 시장은 도로 청소 작업을 진행 중이며 시민들에게는 안전을 위해 도로를 피하고 집에 있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겨울 폭풍 블레어는 교통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백 건의 교통사고와 함께 주요 고속도로들이 마비되었고 많은 지역에서 운전자가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미주리에서는 600명 이상의 운전자가 고립되었고 캔자스와 네브라스카, 인디애나에서는 국가방위군이 긴급히 출동해 고립된 차량들을 구출하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특히 미주리의 I-29 도로에서는 수많은 차량들이 갇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 관리 당국이 비상 작업에 나섰습니다. 편에도 큰 차질이 있었습니다. 겨울 폭풍이 동부와 중부를 강타하면서 6일 오전 기준으로 1,3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수천 명의 여행객들이 발에 묶인 채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DC와 알렉산드리아, 신시내티 등에서는 학교들이 휴교에 들어갔고 대학들도 대면 수업을 취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은 더욱 혼잡해졌고 여러 지역에서 기차와 항공 서비스의 중단도 이어졌습니다. 폭풍은 교통 혼잡과 함께 기온 극강하를 동반해 도로와 공항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 동안 기온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미 얼어붙은 도로와 공항, 활주로의 추가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력 중단도 심각합니다. 강한 바람과 눈, 얼음이 나무와 전봇배를 쓰러뜨려 수백 가구가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켄터키주에서는 전력 복구가 며칠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주지사는 전력이 복구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교통 혼잡과 항공, 기차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해 수많은 학교와 대학들이 휴교를 선언했고 주요 도로들은 계속해서 막히고 있습니다. 이번 폭풍은 기온 극강하와 함께 강한 바람을 동반하며 향후 몇 시간 동안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정레이첼입니다. 미국의 47대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6일 연방의회에서 공식 인증되고 선포됐습니다. 일사천리로 트럼프 대통령의 압승 당선이 확정됐으며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마지막 임무로 자신을 꺾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의 45대 이어 47대에 오른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연방의회에서 공식 선포된 새 역사를 썼습니다. 미국에서 한 달을 걸러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은
22대와 24대인 글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에 이어 132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기록을 세운 겁니다. 1월 6일 오후 1시 연방 하원 본회의장에 모두 모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인단들의 투표 결과를 개표하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47대 대통령 당선을 인증하고 선포했습니다. Donald J. Trump of the state of Florida has received 312 votes. Kamala D. Harris of the state of California has received 226 votes.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5일 대선에서 압승을 거둔 대로 선거인단 312대 226으로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후보를 압도하고 40대 대통령 당선을 의회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곧 퇴임하는 당연직 상원의장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을 꺾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공식 선포하며 축하한 것으로 마지막 임무를 마쳤습니다. 이 앞서 엘라바마를 시작으로 각 주별로 인정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연방 하원 본회의장에서 공표했습니다. 연방의회에서는 2020 대선 논란을 반영해 선거인단 개수법을 개정해 부통령은 인증 절차를 주관하는 역할로 제안하고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20% 이상씩 참여해야 가능하도록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대통령 당선을 인증하는 연방의회 이번 행사는 4년 전 사상 초유의 의사당 점거 사태로 얼룩지고 헌정 절차가 수시간 중단됐던 것과는 정반대로 평화롭고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요식행위에 그쳐온 선거인단 투표 개표와 인증 절차가 2025년에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으나 4년 전인 2021년 1월 6일에는 사상 초유의 의사당 점거 사태가 벌어지는 바람에 수시간 대통령 인증 절차가 중단되는 역사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4년 전에 연방의사당을 점거한 과격분자들 중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170여 명을 포함해 1,580명이나 기소됐고 1,000명 이상이 유죄를 인정 또는 판결받아 수감 생활까지 마친 이들도 있습니다. 트럼프 새 대통령은 의사당 점거 사태를 부추긴 혐의로 잭 스미스 특별검사로부터 연방 기소됐으나 연방 대법원이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연방 기소 자체가 잇따라 좌초됐습니다. 게다가 47대 대통령에 당선돼 4년 만에 백악관에 복귀함으로써 연방 사법 리스크에서는 완전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은 의사당 점거 사태로 처벌받은 시위대를 심사해 상당수를 사면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어 또 한 차례 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180도 달라진 대통령 당선 인증 행사가 열린 워싱턴 연방의사당 주변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을 위해 철책과 방벽을 세우는 등 보안 조치를 한층 강화해 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2기에 대해 미국민 다수는 불법 이민 통제, 실업률 하락, 테러 차단 등에서 높은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정치 분열 해소와 환경과 헬스케어 개선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월 20일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임기에 대해 미국민 다수는 핵심 이슈들에 대해 1기 때보다는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갤럽이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2기에선 불법 이민 통제, 실업률 하락, 테러 차단 등에서 가장 높은 기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는 불법 이민을 통제하는 데 성공할 것으로 보는 미국민들은 63%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이민 통제는 트럼프 1기 때에도 59%로 높았는데 2기에서는 9%포인트나 더 높아졌습니다. 실업률을 낮춰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것이라는 목표도 성취할 것으로 보는 미국민들은 60%로 공동 2위를 기록했습니다. 테러도 차단할 것이라는 기대도 60%로 공동 2위를 차지했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는 세 가지 이슈에서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는 미국민들이 60%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긍정론이 회의론보다 높은 이슈들을 보면 경제 개선이 58%대 39%로 조사됐습니다. 전쟁을 피할 것이라는 기대도 55%대 41%로 긍정론이 높았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 올해 말 안에 2017년도 감세안의 연장을 달성해야 하는 세금 감면도 54%대 44%로 긍정적인 기대가 높았습니다. 긍정 기대와 회의론이 팽팽하게 엇갈린 이슈들을 보면 범죄율 축소에선 51%대 45%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대외 신인도를 높일 것인지에 대해선 긍정 50%대 회의 46%로 엇갈렸습니다. 반면 트럼프 2기의 회의론이 더 높은 핵심 이슈들 중에서 정치 분열 해소는 긍정 33%대 부정 65%로 가장 기대감이 낮았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 규제를 풀려는 공약 때문인 듯 환경 개선에 대해선 기대 35%대 부정 61%로 조사됐습니다. 헬스케어 개선에 있어서도 기대 40%대 부정 56%로 낮은 기대치를 보였습니다. 인종관계 개선에서는 긍정 41%대 회의 56%로 회의론이 더 높았습니다. 연방교육부 폐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2기에선 교육 개선에 대해 기대 43%대 회의 54%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적자 축소에 대해선 기대 45%대 회의 53%로 낮은 기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소수계와 저소득층 생활 개선에 대해선 기대 46%대 회의 53%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새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끝내겠다고 공약해왔으나 그로서리를 포함한 물가 하락에 대해서는 기대 47%대 회의 51%로 회의론이 약간 높았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에게 맡긴 연방정부 개선에 대해선 기대 47%대 회의 49%로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톰 호먼 국경총수는 추방작전 첫날부터 형사범죄 외국인들과 추방령을 무시한 잠적자들을 집중 추적 체포해 신속 추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형사범죄 외국인들은 현재 2만 3천여 명이 수감 중에 있고 43만 6천여 명은 석방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최우선 추적 체포 대상이 되고 추방령 무시 잠적자들은 13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어 첫 해 추방 대상이 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1월 20일 돌입하는 트럼프 2기의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작전은 전광석화 같이 신속하고도 가차없이 펼쳐지게 될 것으로 톰 호먼 국경총수가 경고했습니다. 톰 호먼 국경총수는 CBS 뉴스 1호 토론인 Face the Nation에 출연해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작전을 어떻게 전개할지 세부 내용을 밝혔습니다. 첫째, 바이든 행정부의 추방은 국경 근처에서 이뤄진 것인 반면 트럼프 2기의 추방작전에서는 미국 내 살고 있는 장기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해 체포 구금하고 추방할 것으로 톰 호먼 국경총수는 비교했습니다. Actually, if you drill into the numbers, about 80% of those numbers were actually Border Patrol arrests that the enforcement remove operation of ICE processed and moved back across the border. They weren't internal enforcement arrests. 톰 호먼 국경총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마지막 해에 30만 명 이상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했다고 발표했으나 그중 80%는 국경에서 불법 입국을 시도하던 외국인들을 내쫓은 것일 뿐이고 내부 이민 단속은 거의 없었다면서 숫자 게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는 국경을 봉쇄하는 동시에 아이스가 미국 내부에서 이민 단속을 벌여 체포 구금하고 있다가 추방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을 벌이는 것이어서 전임 행정부와는 크게 다를 것으로 톰 호먼 국경총수는 강조했습니다. 둘째, 트럼프 2기의 추방작전 첫날부터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국가안보에 위험한 외국인들을 집중 추적해 체포하고 일시 구금하고 있다가 신속 추방하게 될 것으로 톰 호먼 국경총수는 밝혔습니다. 톰 호먼 국경총수는 우리는 상당수 형사범죄 외국인들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아이스에서 파악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고의로 이들을 잡지 않았으나 트럼프 2기에서는 첫날부터 이들부터 추적 체포 구금 추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 we know where a lot of criminals are. They've been prevented from arresting that we're going to arrest starting day one. As far as being in jails and prisons, we would love to work in local jails. 톰 호먼 국경총수가 말한 상당수 소재 파악이 되고 있는 형사범죄 외국인들은 대략 50만 내지 60만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감 중인 형사범죄 외국인들은 수감자 통계에서 2만 3천 명으로 나타났고 구금돼 있지 않은 외국인 범죄자들은 45만 6천 명인 것으로 아이스 통계에서 집계됐습니다.
톰 호만 국경총수는 이들 중에서 지역 교도소들에 수감돼 있는 형사범죄 외국인들을 석방하는 동시에 다시 체포해 추방하는 일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들에서 이들의 석방 정보를 공유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 도시들도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형사범죄 외국인들의 추방에는 적극 협력할 태세를 보이고 있어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톰 호먼 국경총수는 말했습니다. 톰 호먼 국경총수는 이와 함께 이민법원, 이민판사로부터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무시한 채 잠적한 외국인들이 누적 합계로 무려 130만 명이나 된다며, 이들은 또 다른 이민 재판 절차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체포 즉시 수일 내 추방할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셋째, 톰 호먼 국경총수는 극악무도한 갱단으로 악명 높은 베네수엘라가 미국서 추방하는 자국민의 신병 인수를 거부하고 있으나 트럼프 새 대통령 취임 직후에 이 문제도 해결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처음에는 멕시코 대기 정책을 수용하지 않았다가 지금은 받아들였고, MS-13이란 악명 높은 갱단원들의 신병 인수를 거부했던 엘살바도르가 지금은 인수로 바꾸게 만든 것처럼 베네수엘라도 신병 인수로 바꾸게 만들 것으로 확신한다고 호만 총수는 내다봤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모든 미국 수입품에 10 내지 20%씩 일괄 관세를 부과하는 유니버셜 태리프가 인플레이션 우려로 국방과 에너지, 의약품 등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해야 하는 일부 특별 분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괄 관세를 부과하면 물가 상승을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로 트럼프 핵심 참모들이 일괄 관세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관세 부과가 물가 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에 트럼프 진영에서도 역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Tariff. I am a tariff man. To me, the most beautiful word in the dictionary is tariff. Build your plant in the United States and you don't have any tariff. 미국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의류와 신발, 전자제품과 가전제품, 가구류 등에는 일괄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국방물자와 에너지 생산, 의약품 등 특수 분야에는 일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진영에서 관세 정책을 결정하는 재무장관, 상무장관 지명자들과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 국장 등이 물가 급등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세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검토되고 있는 관세 대안은 트럼프 새 대통령의 선거 공약보다는 관세 부과 대상을 대폭 축소하게 됩니다. 트럼프 새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크게 두 가지를 공표해놓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유럽연합 등 우방국들까지 포함하는 모든 국가들로부터 미국에 수입해오는 3조 달러어치의 물품에 10 내지 2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유니버설 태리프, 즉 일괄 관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불법 입국과 불법 마약의 미국 유입을 막지 않는다면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와 캐나다는 25%, 중국산에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해놓고 있습니다. 이 방안을 강행할 경우 미국민들이 이용해온 의류, 신발, 컴퓨터, 가전제품, 가구류 등의 가격이 40% 이상 급등해 올 한 해 미국 소비자 물가를 최소 1%포인트나 급등시킬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핵심 참모들도 모든 수입품에 일괄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철광과 알루미늄, 방산업계의 국방물자, 배터리와 히토류 같은 희귀광물 등 에너지 생산품 원자재, 주사기 바늘과 액체 약품 유리병 등 의약품 물자 등에만 일괄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불법 입국과 불법 마약의 미국 유입을 최대한 막아주는 대가로 25% 관세를 실제로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 특수 분야 일괄 관세에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트럼프 관세 공약이 크게 퇴색됐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나 취임 첫 해부터 물가가 흔들리고 성장은 위축되는 경제 위기는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새 대통령이 선거 공약을 취임 첫날부터 강행해 역풍을 초래하기보다는 현실성을 반영한 관세 카드를 사용하는 쪽으로 최종 결심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